그 사진의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 뭐 웃으면서 뭐 지금 장난치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한 명도 뭐 군인, 무장한 군인을 보내서 공소사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무슨 저는 잘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총기를 가지고 가서 뭐 저격수를 투입을 했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국민이 대단한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장 군인에 대해서 무서웠다면 이런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군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노동자 연대라는 데서 찍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아까도 뭐 여성신문에서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람들 눈에서 어떤 표정에서 어떤 공포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고요. 4,200명입니다. 4,200명.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전진을 하면 혹은 후진을 하면 내려서 뭐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고 유사한 상황이 지난해 1월 18일 그 공덕 우거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전부 구속이 돼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입건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나라가 이만큼 이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누군가는 찍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퇴진 운동을 해왔던 그런 구성 요소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변론하겠습니다. 깃발을 갖고 왔다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군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에 해당하겠습니까? 군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갈 수 없고 상명하복의 그 생리적 질서가 엄격한 군의 기강이 훼손돼도 상관없을 만큼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게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주장에 따르면은 군인들은 상관이 지시해도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피켓 크기나 뭐 인쇄의 상태나 뭐 그 성상에 따라서 이거를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놨던 거고요.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대다수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미리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거는 뭐 촛불행동에서 너무 많이 숭례문 일대나 광화문 일대에서 저도 주말에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자주 봤던 문구고 자주 봤던 그림입니다. 단체 특징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켓을 본 사람은 저 단체가 어느 단체다, 어디에서 나온 단체다라는 것을 서로 시그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이라고 할 것이고요.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66호증에) 1부터 15호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67호증은) 저희가 이제 석권호 전 민노총 조직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낸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뭐 간첩이 없다, 종북자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석권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7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68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께서 이제 기소가 되시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계엄이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뭐 저희 사건에 병합되신 분은 아니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대통령님 사건에 나오셔서 충분히 증언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창작 소설도 이런 창작 소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 아니어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군인의 생각이 이렇고 또 김현태 단장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임무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을 판단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당시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민노총 그러니까 국회 앞의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뭐 이 사건하고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부지방법원 관련해서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BS에서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거 저희가 그 방송한 거 저희가 증거 보전을 다른 법원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불법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공수처 차량을 뒤에서 막았다는 이유로 그 청년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 고지받은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고지받지 아니한 범죄, 예를 들어서 특수공용물건 손상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특수감금 같은 죄명이 추가가 돼서 전원 구속 기소가 됐고 가장 짧은 사람은 14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형이 2년까지 선고된 이제 사안인데요. 제가 다른 사진이 아니라 이제 스크럼을 짜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이 이쪽이라서 그 과천으로 귀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마포대교로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님이 지나가시고 공수처 차량이 몰려오니까 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하느냐 불만이 있는 시위들이 앞쪽에 몰려듭니다. 앞쪽에 몰려든 상황에서 그 마포서장과 서울청에서 지원을 받은 경력들이 그 마포대교 쪽에서 외호개역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수 그 뚫지를 못해서 교착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경찰이 와서 이 공수처 차량을 역주행시켜서 외호개역 쪽으로 그러니까 불법 역주행이죠. 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현행범 체포를 당하려고 하니 당연히 스크럼을 짜서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공수처에 대한 집단적 폭행 그리고 집단적인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해서 특수감금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돼서 전원 유죄가 나왔고 단 한 명도 무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수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혹시 후진 기여를 넣은 적이 있느냐 후진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유죄가 나왔고요. 여기에 움집된 사람은 정확하게 11명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 국회 앞에서 수방사 차량을 둘러싸고 수방사 군인들을 폭행하고 사실 양상이 같거든요. 차 안에 공무원들은 차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계엄사무소에서 갔고 이 사람들은 불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게다가 불법 역주행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런데 수방사 군인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둘러싸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한 사람들 단 한 건도 입건인 적이 없는데 이 청년들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질서를 붕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잔뜩 기재가 돼서 결국엔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거 재판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